그러면 부천지역 공동주택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천지역 공동주택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는 하루 이틀 이렇게 간단히 준비한 토론회가 아니에요. 19년도에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오히려 시의회나 시에 이런 현장을 알려주신 비정규직센터의 연구가 있었고요. 20년도에는 우리 187개소 의무단지를 다 발로 쫓아다니면서 직접 그 현장을 다니셨어. 나온 아주 귀한 땀과 눈물이 배인 그냥 앉아서 하는 연구와는 다른 살아있는 연구입니다. 부천 시민의 50%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최근에 경비 노동자들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의 갈등도 많을 뿐더러 또 주민 간의 소음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부천에서는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사망이나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또 부천시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또 굉장히 예민할 수 있지만 우리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자 협회 또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민주노총 부천시지 의장님께서 직접 오시고 또 고용노동부랑 부천시의 공동주택과랑 일자리 정책과 이렇게를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지난 20년도에는 저와 우리 연구단 재원님들이 대표 발의를 했던 공동주택 기본조례가 있는데요. 그때에는 아파트 상생협약을 통해서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의 환경 개선을 할 경우 우선 우수 아파트로 선정을 해준다거나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올해 4월에는 양정수 의원님 대표 발의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두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시설이나 고용 안정 그리고 입주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상생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더욱더 실천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과 예산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모이게 된 여러분 진짜 반갑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안전한 부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등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부천시 187개 의무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별 1인씩의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크게 쟁점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노동 실태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체로 좀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쟁점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다단계 고용구조 속에 있죠. 다단계 고용구조 속에 있다 보니 사용자 책임이 좀 모호해지는 거죠. 법상의 사용자 책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의 지휘명령에 대한 구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고용 구조만을 봤을 때 이렇지만은 사실 아파트는 이제 다중의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단계로 있는 다면적 사용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입주민들이 다 사용자죠. 그래서 자기가 관리비를 내고 또 관리비 속에 이제 노동자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입주민들이 다 알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사실은 약간 사용자적 마인드로 노동자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로서 이제 권리 행사는 하는데 이제 의무 수행에 대한 인식은 또 상대적으로 적은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노동자하고 입주민하고 이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게 이제 시비가 붙었을 때는 소위 이제 갑의 입장에 있는 입주민이 물론 이제 뭐 모든 혹은 다수의 입주민이 그런 것은 아니고 뭐 일부 소수의 입주민이긴 하지만 그게 또 다른 이제 괴롭힘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파트는 다단계 고용 구조, 그다음에 입주민이 다 사용자라고 하는 다중 사용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용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경비업법상으로는 시설 경비원에게는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한 어떤 혼잡을 예방하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들의 업무는 다 이제 경비업법 위반이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경찰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간간히 일선 경찰서에 이제 계도라는 이제 명목의 이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근데 실제로 계도의 의지가 있지는 않았죠. 그리고 법제처에다가 경찰청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면은 경비업법 위반이냐? 라고 법제처에 물어봤더니 법제처가 경비업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그렇다고 이제 계도를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청은 이제 공문만 간혹 이렇게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해왔죠. 약간 명분만 쌓는 형태로. 근데 작년 초에 이제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게 작년 초에는 일반 경비 용역 회사에 고용된 경비 노동자뿐만 아니라 위탁관리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경비 노동자에게도 경비업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비업법 위반이 그 전에 경비 용역 회사들은 다 위반이었고 거기에 이제 위탁관리 회사까지 위반으로 포함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도를 다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경찰청이 실제로 뭐 계도의 의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지는 않았는데 근데 작년 초에는 이제 막 이게 여론화되고 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됐죠. 그래서 계도 기간을 유예해놓고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청이 논의를 해가지고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경비업법의 예외 조항을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경비업법 위반 논란은 좀 해소가 됐습니다. 사라졌죠, 일단. 근데 이제 저 조항이 올해 10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작년 10월에 법이 개정되고 올해 10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감시적 근로 승인 효력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상에 감시 단속적 근로, 감시적 근로는 주로 이제 경비원, 단속적 근로는 이제 시설관리원,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노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노동들은 좀 가벼운 노동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근로기준법 상에.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상한이 없어지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같은 게 없죠. 노동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업무는 감시적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을 사실 관리 업무를 해왔던 것이고 이것 역시나 그전서부터 다툼의 소지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비노동자들이 좀 약자적 지위에 있다 보니까 뭐 그걸 적극적으로 제기해가지고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고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주게 됐고 당사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권리의식도 좀 높아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감시적 근로 승인 효력의 문제, 승인 효력을 다투는 사례들이 이제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건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승인 효력이 없다라고 무효라고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연장근로수당, 뭐 주휴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주 52시간제에도 상한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고용 불안이 발생하기 굉장히 쉽겠다. 관리비 인상 요인이 강하게 이제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쟁점들이 현재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10월에 그 해당 조항이 바뀌는 그 전후 어쨌든 올해 하반기가 좀 가장 그런 문제가 좀 예민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제 개선 방안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휴게 시간 편법 운영 문제도 뭐 계속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를 이제 24시간 체류 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형태로 계속 그 임금 복제를 좀 해왔던 거고, 근데 그 시간들을 실제로 다 쉴 수 있었냐 하면은 사실 저도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게 공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도급으로 사업이 운영될 경우에 도급인은 그러니까 원청이죠. 수급인에게 휴게 공간을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도급인의 휴게실을 같이 사용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 사항에는 이제 과태료였다가 지금은 이제 벌금으로 이제 500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비용역회사가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야 우리 그 경비 노동자를 위해서 휴게실이 필요하니까 공간을 줘라고 요청을 했는데 입대위가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실태 부분인데요. 경비 노동자 관련된 설문조사를 좀 살펴본 거고요. 용역회사가 바뀔 때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계약 해지, 전원 계약 해지 해가지고 한 11.2% 정도가 대단히 좀 부정적인 응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용역업체 변경 시에 고용 불안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로계약 3개월 계약에 한 부천시가 이제 20.1%가 나왔습니다. 6개월 계약이 또 11.7%. 전국 평균을 봤더니 21.7%거든요. 3개월 계약이.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뭐 전국 평균 유사한 좀 수준이고, 근데 이거를 좀 해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조사를 했던 지역을 살펴보면은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임금은 일반 경비원이 203만 원, 작년 6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경비반장은 208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조사할 때 최저임금 미만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설문 응답만 가지고서 분석을 좀 해봅니다. 근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미만자가 이제 14% 정도 나왔고요. 휴게시간 사용과 관련은 자유롭게 사용한다가 한 55.2%, 그다음에 경비처소 벗어날 수 없지만 경비처소 안에서는 또 그냥 휴게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한다가 26.6%, 초소 벗어날 수 없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가 18.2%였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은 정부나 지자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고용보조금. 사실은 이제 그 고용불안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지금 이제 입주민 갑질 문제도 있고 24시간 격일 근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고용불안이 가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이해관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보조금 지원의 이 요구가 가장 높았고, 입주민들 의식 개선, 그다음에 근로감독 강화 뭐 이런 순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좀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화 노동자 같은 경우는 미화 반장이 127만 원 월급이요. 작년 6월 기준이고, 일반 미화원이 이제 126만 원. 뭐 사실은 미화 반장이나 일반 미화원이나 이제 임금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았고, 저 126만 원, 127만 원은 보통 그 아침 한 8시 정도 출근해서 오후 한 3시 내외에 이제 퇴근을 하는, 그러니까는 전일제 근무가 아닌 형태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미만을 계산을 해보면은 미화반장 58% 정도, 일반 미화원이 87% 정도 최저임금보다 이제 미만으로 이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설문을 분석해가지고 최저임금 미만이 딱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정도의 추세는 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화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 126만 원, 127만 원이 이제 몇 시간 일을 하느냐와 무관하게 이게 이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큽니다. 97.2%가 휴게실이 있다고 응답을 합니다. 미화 노동자들이. 미화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부분 이제 지하에 많이 있죠. 설문조사에서도 80.8% 지하에 있다고 응답을 하는 거고요. 사실 근데 여기서 휴게실이 있다라고 응답한 그 휴게실은 도대체 어떤 휴게실이냐? 보고서 제일 뒤에 이제 전체 단지별로 휴게실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사실은 그 휴게실이라는 게 소위 이제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로 설치해준 휴게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지하 공간 임시로 가벽해가지고 뭐 그걸 뭐 이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노동자들이 그냥 가벽도 없이 이렇게 몇 개 집기를 갖다 놓고서 그러니까 재활용품 같은 걸 갖다 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휴게실이 있다 99.2%의 휴게실이 이게 정상적인 휴게실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다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요구,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게 사실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 휴게실 개선해달라 이 부분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조금, 그 다음에 근로감독 강화 뭐 이런 형태로 경비원하고 미화원의 어쨌든 정부 지자체에 대한 요구가 약간 좀 차이가 좀 났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개는 휴게실 문제는 좀 더 심각한 건 저는 이제 미화원 분들이 조금 더 심각하다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고용 불안은 이제 경비원이 조금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실태 조사한 거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설치율은 높았지만은 되게 이제 지하에 있고 야간에 취침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좀 부적절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환기시설 설치율은 58%, 마감재 적정성이 74%. 그래서 이제 지하에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환기시설이나 마감재 문제는 되게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미화원 휴게실 같은 경우는 설치 비율 97%인데 당사자들이 그냥 임시로 마련한 휴게실이 대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기시설도 한 38%, 마감재 적정성도 한 57% 정도. 그래서 마감재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임시로 벽을 막아 사용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고요. 정수기 설치율 한 24.9%, 취사가 가능하다는 46%. 역시나 식사 환경이 좀 열악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에 기반해가지고 좀 어떤 개선을 좀 하면 좋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 지자체에서 제가 이제 이런 조사와 이제 발표를 좀 해보는데 뭐 지자체마다 이렇게 다른 정책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마침 부천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대화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할 때 조례가 없으면 당장 먼저 조례부터 만드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 애초에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지원 조례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노동자로 이제 전체로 좀 확대해서 좀 조례를 제정하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요 내용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주요 내용을 좀 보면은 주로 이 휴게실 개선 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입주민 갑질에 대한 뭐 예방이나 사후 이렇게 지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비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불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입주민 갑질, 그 다음에 저임금 이런 식이라서. 고용 불안은 가장 첫 번째는 사실 단기 계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기 계약을 좀 최소한 1년 계약으로는 좀 하게 할까.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 정도의 고용 안정성은 확보가 돼야지 뭔가 마음을 붙이고 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단기 계약을 좀 해소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현장에서도 사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당사자들이. 그래서 조례에는 사실은 저런 내용은 담겨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있는 인권보호에 미흡한 경우 그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 계약을 이제 인권보호가 미흡한 경우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좀 적용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계약 해소의 문제와 보조금 지원 문제를 좀 연계하는 부분. 물론 이제 저는 이건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가 더 훨씬 효과적인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단기 계약하고 연계를 좀 시켜가지고 사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사업장에 주는 건데 저렇게 단기 계약을 하는 관행적으로 하는 데들은 사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거죠, 취지상.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 정책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고용노동부 만날 때마다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도 뭔가 막 강하게 규제하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지원해 주는 것과 연계해서는 뭐 조금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저렇게 상징적으로 하고 자꾸 홍보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걸 통해서 입주협회, 연합회, 주택관리사 협회, 그 다음에 노동자 당사자 조직, 그 다음에 뭐 이 행정, 시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이런 조례가 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현장의 어쨌든 정책 개선 의견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근무체계 개선 문제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좀 잘 위기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비업법 위반 논란 그러면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그게 이제 감사 쪽 근로 승인 효력의 문제로까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관리비가 인상되면은 뭐 입주민들이야 당연히 이제 인원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관리비를 유지하고 노동자 인건비, 임금을 유지하는 선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근무 제도를 바꾸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격일제 자체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근무 형태이기도 하고 이런 이 규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규정 적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에 이제 감사합수 근로 승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에 이어서 근로감독관 진보 규정을 좀 개정을 할 것 같고요. 그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교대제 개편에 대한 그 컨설팅 제공 뭐 이런 계획을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를 겸직했을 때 그 승인 기준도 아마 뭐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7월, 8월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관리 업무를 병행했을 때에 그럼 감단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을 새로 좀 수립을 할 거고 연계해가지고 교대제를 개편하는 어떤 이 컨설팅을 좀 제공해주는 중앙정부 지자체가 함께 이런 계획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조만간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조만간 5월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교대제 개편과 관련된 약간 안내,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교대제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감단 승인 효력의 문제, 휴게 시간 사용에 대한 법적 분쟁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당연하게. 그다음에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인상되지 않는 가급적 이런 걸 기본 원칙으로 했을 때. 사실은 전체 뭐 관리원으로 전환을 하거나 경비원과 관리원을 아예 이원화 해가지고 구분해서 운영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외에도 뭐 3교대제로 운영하거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아마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좀 담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행정이 좀 주도해가지고 교대제 개편을 좀 안정적으로 좀 이뤄나가는 것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도 좀 별다른 어떤 분쟁 없이 좀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단지가 이제 컨설팅을 요청을 하면은 중앙정부가 연결을 해주든 아니면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가든 전문가를 그쪽 단지에 파견을 해가지고 단지 여건을 조사하고 그 단지에 적합한 모델을 수립을 해주는 거죠. 임금도 설계해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요거는 뭐 입법 사항이라서 사실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고용 문제와 연계도 중요한 문제라서 잠깐 넘어가는데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이제 고용 승계를 좀 법제화하자. 요것도 조만간 국회에 이제 송옥주 한노위원장이 아마 대표 발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5월 안에는 이제 입법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변동 시에 이제 고용 승계 관련된 법률 이제 개정안입니다. 아마 근로기준법
개정하는 형태로 아마 입법 발의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기업 변동 시의 내용에는 이제 용역업체가 바뀌는 것까지를 기업 변동으로 포함해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입법례가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판례로는 영업 양도일 경우는 포괄적으로 이제 권리 의무가 이제 승계되도록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 변경은 또 영업 양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노동자들한테는 이런 법 개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해가 좀 걸려 있다고. 네. 일단 지금부터 진행될 토론의 제목은 입주민과 일하는 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아파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네. 입주민과 일하는 노동자가 어떻게 함께 행복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토론의 주제인데요. 사실 아까 그 발제에서도 나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아파트라는 공간은 다중의 사용자예요. 법적으로야 물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법적인 사용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입주민 한 사람 그 한 가구가 사실상의 사용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보면 이제 뭐 입대위라는 구조가 있고 또 관리사무소라는 구조가 있고 용역회사, 경비회사 뭐 이런 구조들을 중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사실상 현업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지만 가장 목소리가 약한 직종이 사실은 이제 경비원들이었고 미화원들이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권이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수면 밑에 잠겨 있었었고 수십 년간 내려왔었던 그런 과정들이 관행처럼 묶여왔지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논의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토론들은 향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이 비대칭적인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는 여기에 있는 참여한 각 주체들이 정말 지혜를 모으고 관심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으며 그걸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노동자 지원 사업단을 대표해서 김성규 민주노총 의장님이 그 이야기를 먼저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지역 아파트 노동자 지원 사업단 같이 꾸리고 움직이고 있고요. 민주노총 부천시청 김포지부 의장입니다. 김성규입니다. 정말 현장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좀 어렵게라도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고 또 이를 시작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문제가 하나씩 좀 풀려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좀 생소하시겠지만요, 부천지역 아파트 노동자 지원 사업단이 뭔가에서부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유지 개선하기 위한 또 법률 지원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상담 사업들 그리고 조직 지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여러 비정규 센터들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똑같이 아파트 노동자 지원 사업단과 네트워킹 활동을 함께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시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아파트 또는 공동주거, 공동주택에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주거의 입장에서만 바라봤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곳이 주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또 노동의 공간, 또 생계의 공간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좀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것이 좀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최근 한 2, 3년 내에는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노동에 관련한 의제들도 같이 좀 터져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노동자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짚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파트 노동 실태에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점검해보고 싶어서 집어봤습니다. 비정규직. 첫 번째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입니다. 직고용되어 있는 사례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수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영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령 노동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 자체도 우리 경비, 아파트 경비나 여러 가지 경비, 미화 업무는 고령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경비, 미화, 시설 관리와 같은 이런 관리 업무들은 고령 친화 직종이라고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고용할 때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파트 노동자의 문제는 비정규직의 문제이자 또 고령 노동자들에 관련한 문제, 이 두 가지로 같이 좀 복합적으로 좀 살펴보지 않으면 문제가 좀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뭐 고용 불안, 그다음에 열악한 노동 조건, 그리고 복리후생이 미흡하다고 썼는데 사실은 전무하다고 저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무한 복리후생, 그리고 인권 침해라고 쓰려다가 조금 더 도발적으로 인격 모독이라는 말로 좀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안양시에서 영역업체가 바뀌면서 대단위로 이렇게 해고가 되는 사태가 있었고 이건 뉴스에도 좀 크게 회자됐었습니다. 다만 이게 잘 해결되지는 않았고 아마 법적 소송으로 지금 비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좀 문제점에 관련해서 그러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현장에서 좀 나오는 목소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저희의 그 아파트 사업단들의 의견들을 좀 보태서 한번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남우군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노동자 여건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 안정입니다. 모든 불편한 부분과 모든 어려운 부분은 이 고용 불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그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출한다는 건 정말로 자신의 그 일자리를 걸고 한마디로 해고 위협을 무릅쓰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열악한 노동 여건이나 복리후생 그리고 인격 모독에 관련한 부분들도 그대로 계속 전치되고 용납되어 오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적정 근무 시간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법정 소송이 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근무 시간과 대기 시간과 휴게 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다시 더 짚어보면은 사실은 업무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란 이유로 다시 또 환원이 됩니다. 즉 경비 노동자가 해야 될 일의 범위 그리고 미화 노동자가 일해야 될 범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지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그 근무 시간이 휴게 시간과 그리고 대기 시간과 같이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인원을 감축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비용 증가를 좀 막아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이나 인당 작업량을 늘려서 그로 인해서 이제 휴게 시간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중에 또 과도한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고요. 아파트나 그 형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단위 면적당 근무 여건당 필요 인원이나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좀 정해서 적정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방침을 제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단위 면적당 그 미화원이나 이런 그 산출하는 이런 예들이 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아파트는 그 구조나 여러 가지 그 여건상 그리고 뭐 지어진 연식에 따라서 이렇게 청소하는 형태들도 약간씩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인원들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 있죠? 저기 옥길동 쪽 여기를 쭉 한번 좀 조사 사업을 통해서 나가봤었는데요. 재작년까지는 그 경비원들이 분리수거 업무랑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다가 작년부터는 대부분의 단지들이 이제 관리원과 경비원을 분리한 형태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미 어쨌든 선제적으로 근무 형태를 바꿔서 경비원들은 경비 업무에만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관리원들이 그 분리수거와 이렇게 청소, 외곽 청소 이런 업무들을 좀 맡아서 진행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전체 경비원들 숫자 보다 좀 줄어든 숫자로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원들이 엄청난 그 노동 강도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좀 종종 보이더라고요. 쉬기도 힘들고 면적도 넓어서 이런 낙엽이나 쓰레기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엄청 힘들어하시고, 물론 이분들이 젊은 분이 아니고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어서 오히려 좀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저는 좀 적정한 좀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휴게 공간에 관련해서 환기 시설이나 방음, 조명, 냉난방 이런 좀 기본적인 환경 기준들도 좀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어지고 202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지어지지만, 기존에 있던 그 아파트들은 이런 공간들을 마련하기에는 좀 쉽지 않고 대부분이 지하에 이제 좀 이렇게 마련되고 있는데, 그 마련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좀 환기나 조명, 냉난방들은 좀 같이 고려될 수 있게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부천시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까지를 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경비에 관련한 부분은 감시단속직의 적용제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러면 입주민들의 비용이 증가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거꾸로 이렇게 고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로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런 문제까지를 좀 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근무 형태 변경에 관련한 내용들을 좀 연구하고 개발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좀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10월 달부터 실행이 되고 나면 올 연말 내년 연초까지는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해고의 광풍이 불 수도 모르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든 아니면 우리 노동부든 우리 민간단체든 같이 연관해서 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고용도 안정되고, 그 다음에 비용 증감도 크게 있지 않고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좀 방안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파트 갑질 문제 해소에 관련한 부분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의 저도 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우리 노동자들은 그래도 좀 주민들의 인식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좀 많이 갖더라고요. 처벌이나 이러한 사법적인 형태로서의 이렇게 변경이 아니라, 그래도 입주민들이 좀 인식을 좀 개선해서 여기도 일하는 사람들, 직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은 입주민과 또 관리사무소, 아파트 노동자들을 모두를 대상으로 한 좀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좀 교육들, 가령 노동인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무화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또 노동인권에 관련한 내용의 방송을 좀 주민 방송을 내보낸다거나 안내문들을 좀 배포하고 또는 소식지 등을 좀 배포해서 선정 홍보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좀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강도가 심하다면은 그런 것들은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갑질신고센터나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하고 공공기관에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좀 부서 내에 담당자나 이런 것들을 좀
배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좀 배정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어쨌든 아까 제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2021년 10월 21일인가요? 이 법 시행에 따른 경비업법이 아니라 주택관리법이죠. 뭐 그게 따른 문제도 같이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오늘 좀 노동부도 같이 오셨고 하셨으니까 노동부 뭐 그다음에 부천시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노동단체 그리고 우리 주택관리사협회나 그다음에 우리 입주자 대표자 회의 뭐 이런 부분들 다 같이 모여서 사회적 대화 틀을 좀 부천시가 주도를 해서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 주민이자 입주자이자 또는 노동자 이 모두의 삶이 같이 좀 함께 잘 살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좀 만들 수 있게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를 좀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부천시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오늘 토론의 주제가 어쨌든 함께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인 거잖아요. 함께 행복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또 각 주체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풀리고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열세 있는 것도 현실이고 이런 것들을 각 주체들이 서로의 상황을 잘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공이 이것들을 어떻게 같이 힘을 붙여서 풀어나갈 것인가 같이 연구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야기를 들려주실 우리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시 아파트 연합회 회장 박영호입니다. 조금 전에 그 김성규 민주노총 회장님과 최영진 센터장님이 불편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센 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말씀을 하셨고 센 얘기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부천 아파트 연합회에 살기 좋은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50여 개 단지를 소통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 단지는 30-40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공유는 150여 개 단지를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각 단지별로 저희들은 문서를 내용 증명 또는 등기물로 우편을 보냅니다. 유관부서에서 내려오는 어떤 법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또는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토론회에서 유익한 내용을 또 전체적인 단지에다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뭐 고용 안정이라든지 또 어떤 복지 시설 이런 내용이 이제 첫째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될 수 있는데 먼저 당연하게 복지 시설은 당연하게 제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갑이 갑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갑을 이제 각각을 이제 따지자면 갑은 당연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그 농문 실태조사에 하신 말씀대로 에어컨이라든지 전열기라든지 냉장고는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비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예컨대 저희 단지는 100% 15개 부스에 전체적으로 다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제공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휴게실도 여러 가지가 이제 난제가 좀 있습니다. 뭐 각 단지별로 시설 아파트에는 공간이 있고 또 활용도가 높지만 그러니까 93년도부터 입주한 중동 아파트 단지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산업안전 법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어떤 시설만을 하게 되면 소방법도 적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고 났을 때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좀 꺼려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그 입주자 대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단점은 부과를 안 시킵니다. 저희들은 장점을 되도록이면 공유를 SNS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부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단지는 사례, 모금 사례 또 이렇게 하니까 베푸니까 오더라 하는 그런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단지가 됐든 저희들은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고용안전, 사실은 저희 단지는 용역 직원이 95명입니다. 저희 단지는 3,09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직원이 김비원 37명, 그 다음에 미화원이 40명, 관리소 직원이 25명으로 이렇게 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소기업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자치 이제 500세대 미만은 자치 관리로 많이 이제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위탁 관리를 500세대 이상은 이제 위탁 관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천시 주거 문화가 70%가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죠. 공동주택 구성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갑질하는 용어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저 자신부터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위탁 회사가 없으면 아파트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또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입주민이 공동주택에는 입주민만 살 수가 없습니다. 관리소나 미화원이나 또는 보안요원들이 다 있어야만이 공유를 하고 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주자 대표 부천시 아파트 연합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많은 내용을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을 많이 창출하지 않는다. 참 그거는 시대의 변화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CCTV의 어떤 다변화 또는 자동화, 뭐 도라든지 또 운영시설에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인력을 감축을 합니다. 그러나 인력을 감축하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력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조그마한 걸 줄이려고 하다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감시 체계에도 기계보다는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연합회에서도 우리 민주노총 김성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갑질을 하거나 이런 내용은 앞으로 없을 거고요. 저희가 공유하는 단지에서는 상생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직원이라는 것은 우리 용역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수 포창 제도를 저희 단지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은 단지에 얘기를 했더니만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모범사원 포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단지 내 가족기획에다 삽입을 하면 얼마든지 적용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성의 안 받더라도 입주자 대표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가지고 각 단지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으로 저희 단지는 이제 14년 차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화원이 지금까지 처음에 입주하기 사전 입주 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인력도 바뀌지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상생의 어떤 단지 구성이 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가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자 입주자 대표님만 그냥 그 업체를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관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첫째는 업체가 그 직원들이 잘하기 때문에
사람도 안 바뀌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업체가 바뀌지 않고 부천시는 유일무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큰 단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근무자와 주민 간의 유대관계가 아주 좋았다. 열심히 했다. 또 근무지를 자기 근무 직무를 벗어나서 또 어떤 열심히 서비스를 함으로써 주민들도 감동을 하고 또 그 업체를 씀으로써 장기적으로 갈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합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이런 내용을 접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각 단지에다가 전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민주노총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뭔가 우리도 목소리를 좀 내고 뭔가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그런 외침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절대 공감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관리를 하건 단지든 그 인권만큼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좀 더 살기 좋은 부천시 아파트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현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장님이 이렇게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시는 이런 얘기들이 참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근데 회장님이 좀 이 정도로 좀 높은 의지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사실 이제 공공이 좀 더 접근하는데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상 좀 더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괜히 이제 입대위 회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걸 또 막 난리치고 막 이렇게 되면 더 골치 아파지는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고민을 먼저 하고 방어적 수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렇게 벌어진 문제들에선 다들 공감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정말 다양하게 한번 토론을 해보는 그런 자리가 향후에도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한번 좀 보태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된다면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무르익어진다면 뭐 시장도 좀 같이 좀 하시고 연합회 분들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전체 노동자들이 부천시 차원에서 이런 상징적이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이런 선언을 같이 향후 상생을 위한 어떤 발걸음을 같이 맺기 위한 이런 절차나 이런 것도 한 번쯤 마련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 있고 그런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주택관리사협회 부천시 지부 최진우 지부장님 모시고 어떻게 입주민과 일하는 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것인가. 사실 이제 관리소장님들은 또 중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름 또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으실 텐데 얘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우 부장입니다. 경비원 노동자 관련해서 오늘 토론에 의미 있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관리소장 중간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 근로자 해당되는 근로자들한테는 이제 상당히 임금 상승을 해서 그런 이제 장점도 있지만 최저임금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근로자들하고 또 그 위에 있는 차상위층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간에 이제 어떤 노노 간의 문제도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유예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되는가 하면 그 위에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이제 격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설 과장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보다는 이제 약간 좀 많기 때문에 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열애가 돼요. 그래서 관리비 인상이 이제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위주로만 이제 인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격리라든가 과장, 그다음에 이제 관리소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점이 좀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가 어떤 법제도화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용 불안 건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용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관리소장 입장에서 보면 경비원이나 미화원, 그다음에 이제 시설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견습 기간을 3개월이면 견습 기간을 처음에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그 기간 동안 검토를 하고 차후에는 뭐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쪼개기 하는 거를 이제 그런 면도 법적인 측면에서 그냥 이제 금지를 시켜서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1년 계약이든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이 문제는 이제 법 개선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근로자도 함께 노력을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게 시간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경비원들이 그 24시간 근무 시간 중에 10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휴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그다음에 야간 시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1일차, 2일차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3일차 되면 저녁 밤이죠. 밤 10시면 퇴근을 해요. 이틀 근무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은 저녁에 퇴근을 하는 이제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자가 그 야간 근로 시간이지 야간 휴게 시간 이제 점심시간 예를 들어서 2시간 그 다음에 저녁 시간 2시간이라고 한다면 10시간으로 볼 때 저녁에는 6시간이라는 휴게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경비원들이 휴게를 할 수 있도록 뭐 휴게 공간을 마련해줘라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그 시간에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되고 제대로 말을 해줘라라고 실질적으로 말을 하지만 경비원들이 저녁에 6시간 정도 휴게 시간을 갖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좀 되질 않습니다. 아파트 입장에서나 이제 근로자 이제 사용자 측에서 보면 경비원이라는 그 업무 특수성이나 그 시설지 근로자는 이제 시설 때문에 그랬지만 밤에 사실 근무를 하면은 근무 시간을 인정을 해도 수당을 줘야 되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 휴게 시간에 공간에서 쉬어라 라고 하면서 붙잡아두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휴게할 수도 없고 저녁에 밤에 잠만 자고 나가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경우인데 차라리 그러면 근무 시간 뭐 저희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근무 시간이 14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4시간 끝나면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면은 저녁 7시면 12시간이죠. 그리고 밤 9시 되면 14시간이 돼요. 그럼 그 위에 퇴근을 시키면 되는데 굳이 휴게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쉬어라. 그리고 밤에 비상이 발생이 되면 근무를 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 비상이 뭐 한 달에 몇 번씩 계속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근무 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로기준법에도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8시간이면 1시간이고 12시간이면 따지고 보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휴게 시간만 주면 되는데 굳이 14시간 근무를 하면서 10시간씩 이렇게 붙잡아 놓은 거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녁에 붙잡아 둘게 뭐 휴게 공간을 마련해서 쉴 수 있도록 해줘라. 그거 이제 점심시간, 저녁시간 얘기고 밤 시간에는 퇴근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게 공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미화원이나 경비원도 휴게 공간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제 그 난방 시설이라든가 그 냉방 시설, 그다음에 이제 조명이라든가 뭐 침구류, 그다음에 이제 싱크대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게 다 만들어졌는데 잘 이용했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경비원들이나 미화원들이 같이 집단 생활하는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휴게실은 다 만들어놨는데 그 공간을 사용을 안 해요. 각자 자기 개별적으로 각동 삐트라든가 잘 해당되는 거기 들어가서 나름대로 또 살림을 차려요. 1년 동안 제가 보니까 냉장고 주소 전기장판 주소다 놓고 침대 만들어 놓고 뭐하고 보니까 저도 이제 엊그제 다 단지를 다 돌다니면서 통빛을 가보더니 동마다 숙소가 다 있어요. 경비원들이 미화하는 경비원들이. 근데 이 재료가 다 재활용도인데 재활용. 그러다 보면 전기, 화재에 우려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철거를 시키고 이런 이제 두 분씩 이렇게 시차를 둬서 쉽게 공간을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이제 집단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해피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해결이 돼서 그런 문제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제 관리소장 입장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나오겠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이제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아까 입자 대표 회의라는 그 단체 밑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소장으로서 어떤 때는 저도 똑같은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어떤 때는 경비원이랑 위원 고용하고 업무 지시할 때는 저도 또 감독자가 되고 이 관리소장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으로 이렇게 헤아려 주시고요. 많은 하여튼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해주신 우리 시춘윤 지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야간 퇴근 오늘 얘기가 안 나오나 싶었는데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경비원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왔다. 우리 남욱은 위원님께서도 24시간 막교대 근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경비원들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사실상 24시간 막교대로 하는 근무 체계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근무 형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전 근대적인 근무 형태고 지금 뭐 주 40시간도 그거보다 더 근무 형태를 줄여나가야 된다거나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고 그게 가능한 건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시단속 승인이라는 그거 근거를 통해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거기에 배경하고 있는 건데요.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황진아 사무실장님이 이제 관련돼서 저희가 좀 뭐 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이 법 개정된 것들이 영향에 있어서 뭐 그거의 전망을 여러 사람들 전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뭐 동상이몽으로 이렇게 뭐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보면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 감단 승인 문제가 예를 들면 뭐 그 지금같이 안 되고 변화될 수 있다면 사실 24시간 막교대 근무제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현실에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 경비원들의 과로사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가 한번 최근에 KBS 시사기획장 여기서 나왔었거든요. 3년 동안 19명이 이제 경비원들이 과로사 했었던 이런 사례가 좀 나오고요. 경비원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산재, 과로에 의한 산재 사망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그 경계가 되는 보통 이제 산재가 과로로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으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 과로라고 보통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경비원들의 근무 여건이 그 60시간을 헐쩍 뛰어넘는다는 거죠. 60세가 넘는 대부분 이제 70세 넘어가는 이런 고령의 노동자들이 그거를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구조에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시대가 이제 변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저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경비노동자 감시단속 승인 제도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해 주십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궁금은 좀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저희 우리 남욱은 연구원님도 그렇고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네, 솔직히 이게 좀 많이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혹시 조직 내부에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뭐 미리 발표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현재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얘기들을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황진아 상하국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천노동청 황진아 부국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 실태 연구 조사 결과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아파트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고용 안정이나 그다음에 근로조건, 근로환경 개선이 주요한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용 안전 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 부분에서는 고용 승계에 관한 규정이 오늘도 지켜지고 있어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금 뭐 LG타워 청소 노동자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경기노동자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자치 관리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용역 관리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제 감시 단속 승인 관련해서 나가서 이제 실태를 보면 대부분 이제 근로계약이나 아까 실태조사 말씀하셨을 때도 대부분 3개월로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 3개월 동안을 또 수습기간으로 이제 두거나 해서 이제 이 감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그 내용들을 이제 실제를 이제 들어보면 좀 불만이 있는 부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측에 확인해서 이거를 저희가 또 검토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말은 좀 불만이 있긴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정도로 되어 있고 또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강력하게 이제 권리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잘 못하세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인적 구성이 비정규직이고 고령이고 하시다 보니까 그냥 감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용의 이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만약 용역을 준다거나 하면 그 계약 기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다든지 최소 그 정도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저희 그 감단 승인 관련해서 지금 뭐 겸직 판단 기준에서 이제 아마 법이 이제 10월정에 시행이 되니까 그 전에 저희들도 이제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의 그 허가 요건에 대해서 승인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의견을 좀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나온 많은 얘기들 저희가 이제 내용들을 좀 검토해서 아직 의견 조회 단계는 아직 오지를 않아서요. 그때 되면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단 승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휴게 시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아까 화면에도 나오고 했는데요. 요건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수면 시설이나 뭐 휴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사실 이 휴게 공간이 뭐 열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떻게 불승인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요건에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식 공간이라는 게 더 나은 뭐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재충전하고 하는 건데 휴게 공간이 더 쉬지도 못하고 좀 열악하다고 한다면 근무 조건에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이제 산재 예방 지도과에서 이제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 보호 지침이라는 걸 아마 작년쯤에 나왔습니다. 한 7월경에 나왔는데요. 뭐 입주자의 갑질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예방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갑질에 대한 뭐 행태를 어떻게 만약에 형사 사건이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체증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담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기 부천 지역에도 부천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1단지에 건강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보호지침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저희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시면 이것은 결국은 지침이기 때문에요. 아파트 단지에서 뭐 입주민들, 그 다음에 뭐 입주자 관리, 용역회사, 경비원 다 더불어서 함께 이걸 해 나가야지 살기 좋은 아파트, 또 살기 좋은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까지는 이제 뭐 감단 승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존의 것 외에 아직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나중에 추후 나오게 되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그게 뭐 결정적인 게 아직 안 나왔군요. 네. 근데 사실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첨예한 관심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실제로 법 개정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벌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과연 잘 제도가 안착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사회에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될지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 문화가 잘 정착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각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오늘 뭐 얘기하고 끝나면 사실 이게 완료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향후 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이 막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요청드렸었던 것처럼 공공에서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의 접점을 어떻게 잘 묶어서 만들어서 그거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공공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2년 전부터 저희랑 같이 이제 이 아파트 노동자들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우리 박명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명희입니다. 먼저 그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적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들이 아파트 주민과 경비 노동자, 환경 노동자와는 계약은 사적 계약인데 왜 공공이 개입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항이 커요. 그리고 사유재산에 왜 공공이 개입하느냐라고 하는 같은 맥락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 아파트 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주자 간의 갈등, 입주자와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 간의 갈등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대단히 사적 계약이고 또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범주라고 여기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고 저항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 조항들을 왜 만들어 놨는가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들이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논하는 자리가 2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느 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냐, 어느 지점에서 의회와 공공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이제 큰 과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많이 복잡도 하고 또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의회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일단 이 모든 것들의 계약, 단속, 일자리 이 문제가 여러 부서에 갈라져 있어요. 중앙부서도 다르고요. 저희 부천시만 해도 오늘도 토론자로 공동주택가를 모셔야 되나 일자리 정책가를 모셔야 되나 대단히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도 하고 이미 행정은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면 나서지 않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공공이 가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나 조례로 있는 것들 중에 우리 공동주택을 둘러싸고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꽤 입주민들한테는 관심사이지요. 근데 그 보조금 지원 사업이 상위법에 의해서 뭐 의무단지하고 또 소규모 아파트 이런 데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예산은 늘 한정돼 있는데 수요처인 아파트 단지는 계속 많고 또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당장 담벼락이 무너지고 뭐 도로가 파손되고 아파트 개선 뭐 어린이 놀이터 이런 우선순위가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보다는 경비 혹은 이제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이라든지 고용 안정은 사실상 입주민들의 우선순위에서는 좀 대단히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민원, 공동주택가나 이제 아파트 민원들을 주로 보면
이게 입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도 대단히 많고요. 이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해줄 수 없는 사람 간의 갈등 문제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시가 고스란히 공동주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뭔가 핸들링 하기에는 이 문제의 지점이 대단히 다양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책임지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시설 개보수의 문제라든지 또 재정의 문제, 그다음에 공공에서 제어가 가능한 의무 법적으로 된 이런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지 그것을 뛰어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중에 노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런 시설 문제라든지 안전에 대한 요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한정된 예산으로 공공이 다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입주민들의 입김이나 입주민들의 그 요구가 굉장히 증폭되는 데에 반해서 내부의 이런 문제들까지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규모가 작은 단지는 열악할 수밖에 없고 시설이라든지 인력 관리에서 또 열악할 수밖에 없어서 좋은 아파트로 부천의 인구가 지금 85만인데요. 87만에서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이주 배경 시민들까지를 합치면 87만이 달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어나는데 수평 이동이 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좋은 아파트들을 점핑을 하고요. 세대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 아파트, 노후 아파트, 원도심 아파트들은 계속 슬럼화가 되고 신도시 아파트, 좋은 아파트로 가는데 거기에 세대 분화가 되니까 젊은 분들이 가서 그쪽 같은 경우 모 아파트 새롭게 지어지는 데들은 입주민들이 갑 오브 갑이에요. 행정도 아니고요. 법도 아니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통계상 30대래요. 이럴 정도로 이 세대 간 갈등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입주민이나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감도 굉장히 큰 인격적으로도 인식도 확장된 젊은 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재산에 대한 주권의식이 워낙 강해서 실제 상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지점까지 가능하냐를 굉장히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비정규직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지난해 실태조사를 한 걸 가지고 지난해에 제가 조례를 만들고 올해 상세 협약을 맺자라고 아파트들을 쭉 다니면서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부 반응들도 많으시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도 많으시고 그걸 하면 뭘 주실 건데요. 이런 딱 경제적 보상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 군데가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입주자들을 동기부여시키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변화 내지는 인센티브나 공공성을 공유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면 이렇게 개별로 해서는 대단히 힘들겠다 이런 벽들을 좀 많이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자리들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모여진 거고요. 제안을 하자면 이후에 실제로 이런 사회적 대화 틀을 좀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주자 대표회 연합 회장님, 주택관리사 협회 회장님 그리고 우리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같이 정말 부천시의 이런 아파트 좋은 아파트의 상 그리고 상생이 가능한 모범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협약과 그런 아파트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런 아파트들이 아파트 밸류도 높아지고 가치도 상승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체감하지 않으면 실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걸 끝나고요. 그런 좀 선언문이라든지 그 아까 노동부에서 나왔던 저런 가이드도 저희가 다 이름을 같이 넣어서 우리가 다 주체가 돼서 정말 주민들도 편히 읽을 수 있고 시민들도 읽을 수 있는 저런 가이드를 좀 손쉽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조례가 2개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공동주택가랑 뭐 일자리 정책과가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행정감사가 있고 이제 하반기에는 예산심의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거지만 2개의 부서 오늘 토론회에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라도 해보자 이런 제안을 좀 부천시에 해서 작게라도 좀 진행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아까 많이 왔다 가신 거 되게 아쉬워하셨는데 박찬희 시의원님 끝까지 남아 계시고요. 저희 시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온 것도 사실은 코로나 전국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저희가 공동으로 항상 법안 조례를 발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충분히 저희가 공유하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내년이 선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정치인들을 뽑는 행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민들이시고 또 노동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정치인들한테 압력도 가하고 이런 조직화된 힘으로 입주자이든 혹은 우리 노동자들이시건 해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 선거 국면에 10분 활용하실 것을 저는 이제 당선 가능성 여부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저도 비정규직 4년차 시의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입주자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좀 공동으로 하는 것 이것들을 좀 적극 제안드리고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오늘 토론회 이후에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하나씩이라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는 우리 김영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예정된 시간이 어쨌든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박찬희 의원 계시고 우리 연합회 감사님도 아까 처음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딱 자리를 딱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데요. 뭐 의견을 주실거나 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연 마이크 좀. 아니 마이크 없이 그냥 문제 드릴게요.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 제가 대표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명희 의원 말한 것처럼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거나 할 때는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자료를 충분히 서로 확인하고 그렇게 발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의견이 전달되는 건 아니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입주자 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도 우리 단지는 만들어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휴게시설을 만들어줬다. 공간을 충분히 제공해줬다라고 하시는데 제공해 준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하는 거고 원래 존재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물리적인 공간. 근데 그것이 만들어진 게 마치 선심을 쓴 것처럼 이렇게 우리 생각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휴게 공간이 좋아도 맨날 쉬어? 뭐 이런 계속 여기 있어? 이런 지나가는 또 여기 있네? 뭐 이런 한마디가 그분들께는 절대로 이제 다시 발걸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압력의 대부분이 사실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그분들께 갑질을 하는 케이스를 따져봐도 그리 많지 않아요. 입주자 대표와의 갈등, 회장과의 갈등.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파트 일을 하시다 보니 부딪히시는 시간도 많고 접점에 이제 계속 노출이 되시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저희 아파트는 무인 경비하겠다고 지금 관리 아저씨들을 다 해고하겠다고 지금 겨루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제가 3년 정도 계속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이후에 옥길 단지 정도만 해당되겠죠. 지금 부천 전체에서는 옥길 단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 정도의 인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이 물론 의회, 노동부, 법을 통한 노력도 돼야겠지만 저는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냥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을 대하시는 태도나 그분들이 내가 할 다른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만 해주시는 의식 개선을 주민들과 함께, 입주민과 함께 하셔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표회의에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 벽을 많이 느꼈던 사람인지라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한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린다고 저희 아파트 라인은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이분 해고시키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분은 억울하다 그랬는데 그 다른 분이 이분 해고 안 시키면 가만히 안 있겠다. 법으로 걸겠다 그러시니까 아저씨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고맙지만 이제 그만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갔던 게 오히려 이분께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개정하고 방법을 바꾸면 그러면 그냥 해고해 무인으로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가장 큰 감사하고요. 바람, 그 네.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좀 이제 극한 단지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경비원이라고 안 부릅니다. 저희 단지는 보안요원이라고 좀 지칭을 합니다. 왜 경비원도 너무 낮춘 말이라고 이렇게 보여져가지고요. 저희 단지는 뭐 우수한 단지는 아니지만 보안요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 대표회장을 4년 동안 하면서 뒤에 경비가 누가 근무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모르고 이제 관리소나 또는 관리 주체를 통해 가지고 보안요원의 지도, 어떤 교육 이런 걸 전달하게끔 하는 게 입대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갑질로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렇게 되면.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포괄적으로 서로 해야 되는데 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잘 인지를 해가지고 같아요. 또 이런 내용들을 뭐 해가지고 각 단지에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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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도 3월달부터 동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어려우시죠? 동대표에 처음 나갔더니 제가 저희 동대표 중에 제일 젊어요. 근데 저거 총무를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총무이사 하다 보니까 뭔가 결제를 해야 돼서 서류들을 다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구나. 그것부터 시작해서 별거 아닌 거지만 그 아파트 이 정도 관심을 가지면 또 안 일어나도 되는 일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이렇게 좀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아예 이슈도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쌓여서 이미 바뀔 때가 되면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물이 차고 그 다음에 일단 변화가 생기는 이 지점에 있을 때 올바른 제도를 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님 혹시 뭐 한마디? 별건 아닌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이크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패널들께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미화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물론 최저임금입니다. 경전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적어요. 그 원인이 좀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토요일 근무를 안 해요. 안 하고 낮 근무만 살짝 하다 보니까 한 3,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법정 최저임금은 가능한데 생활임금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 민노총 부천 의장님께서도 그렇고 비정규직 근로자 센터장이신 직접 관련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좀 연구하고 좀 토론을 해서 또 투정도 해가지고 최소한 이 생활임금은 보장돼야지. 어떻게 여러분들 한 40만 원까지 살겠어요? 못 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보장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분들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사실입니다. 아까 뭐 연구 발표도 나왔지만 하루에 미화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사이거든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 5일 근무 또 때로는 6일 해도 진짜 130만 원 정도 선이 거의 심이고 근데 이분들 조사를 해보면 이분들 주로
주로 이제 고령의 여성들이 많으신데 가정의 생계를 누가 담당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의 50%가 본인이 담당을 하신다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이제 물론 이제 뭐 그 나이쯤 되면 뭐 쓰는 것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서 만날 거 그러면 그냥 뭐 먹고는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 돈으로 사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이런 구조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쾌적한 삶이 아닐 거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물론 이제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런 조건에서라도 계속 일을 하시려고 하시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제 고용 문제가 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팔을 다치셨는데 병원 입원 중이신 거죠. 병원 입원 중이신데 산재 처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행히 산재 처리를 하고 계신데 산재 입원을 하고 계시는 중간에 이제 관리소에서 전화가 와서 사직서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 계속 비워둘 수 없으니 사직서를 써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산재 요양 기간하고 산재 요양이 끝나고 한 달까지는 어떠한 사유로 있어도 해고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 산재 치료가 끝나면 다시 원직에 복직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그럼 난 다시 가고 치료 받고 다시 복귀를 할 테니까 뭐 임시로 사장을 대신 채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용역회사나 이런 애들이 누가 한 달짜리 일을 하러 그냥 빨리 사직서 써라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그만두는 사례들이 종종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산재를 치료를 하면서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그 권리 자체도 모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치관리가 됐거나 직접 고용됐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정하게 용역회사 간접 고용에서 벌어지는 폐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특히 이제 입대위나 이런 애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드린 처음 이제 겪어보고 있는 겁니다. 회의 올 때부터 계속 안건들이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랬을 때 어쨌든 입주자 대표가 회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최소한 이런 조건을 전제로 어쨌든 입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조건을 저는 충분히 거는 것도 좀 가능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고용을 뭐 적어도 1년은 보장하겠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처음에 이제 윤석준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최소한의 복리후생제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물론 이제 그게 선의에 의한 자발적인 것도 좋지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 더 얘기를 의견을 주시거나 하실 분, 우리 지부장님. 휴게 공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휴게 공간을 시설 좋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보다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집단 이용하는 걸 회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고 시설 좋게라기보다도 좀 적게라도 독립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 두다 보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작년 같은 경우도 시설을 이용했는데 같이 이용을 안 해요. 이용을 하는 이유가 경비원들 이제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땀이 흘리고 보면 저녁에 이제 씻는 문제, 그런 청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같이 자려고 그러니까 이게 코를 골아서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코를 한 사람이 너무 심하게 골다 보니까 다른 분 두 분이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리니까 그 코골 오시는 분 혼자만 아주 독방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게 공간을 만들 때 크고 시설 좋게라기보다도 조그맣게 해야지만 그래도 독립적인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네요. 네. 야간 근무는 어쨌든 없어질 수 있다면 조금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주간 휴게 시간에 이런 것도 좀 교대 일정하게 좀 돌아가면서 쉰다거나 이런 것도 또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의원님 얘기하실 때는 얘기 안 하셔서 경기도에서 올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공부한 경비원들 희생시설 그 지원하는 게 한 아파트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한 게 경기도에서 120개 단지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했었는데 부천에 3개 아파트가 됐더라고요. 네, 소사에 있는 SK뷰하고 오정동에 있는 세종아파트하고 중동에 있는 그린타운 한신아파트 3군데가 됐습니다. 뭐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 부천시에서도 당연히 우리 조례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시설 개선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이왕 또 우리 또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경기도에서 나오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알려서 많은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우리 남근 의원님 혹시 뭐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짧게만 몇 가지 이제 토론자분들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뭐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야 될 부분 관련해서 박용훈 회장님이 말씀 중에 이제 의대생 개편 관련해서 이게 주간 근무만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비원 관리원을 아예 분리시켜서 하거나 다 관리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시설 관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주말과 야간에는 이제 당직 개념으로 최소 인원을 근무를 하는 형태로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최준수 부장님도 지금 이제 현직 관리소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3근무일마다 야간에 퇴근, 아마 밤 10시 퇴근하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 시간이 좀 줄어드는 형태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도 어쨌든 교대제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 감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황신환 실장님이 이제 뭐 노동부에서 아직은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관리 업무, 방범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면 이건 다 감단 이제 승인 효력 다 무효로 볼 공산이 굉장히 커집니다. 노동부가 입장을 어떻게 정하냐와 무관하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법원에서는 아마 이 감단 승인 효력 무효로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일하시는 단지도 교대제를 어떻게 좀 바꾸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지자체가 이제 안내를 해서 무료 컨설팅을 다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박명혜 의원님이 이제 이게 사적 영역이냐 아니냐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공동주택은 사적 영역이기도 하지만 저는 공적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집합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개인의 프라이버시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해관계가 조정돼야 되는 거고 그 조정이라는 건 사실은 공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30평 미만은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거든요. 세법상.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수 하나 사 먹어도 다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아파트에서 경비용역 서비스, 위탁관리 서비스를 받는데 부가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고 있어요. 혜택을 주는 거죠, 사실은. 세금 면제를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부천시도 작년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지원받는 단지, 이제 의무관리 단지는 한 2,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 개인 단독주택에 이렇게 공적 자금을 지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공적 성격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이제 규제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저는 입주민들도 그런 측면에서 사고가 좀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입주민 하니까 입주민이 정말 따로 있고 노동자가 따로 있고 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입주민은 노동자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업장 가면은. 또 아파트 노동자들이 또 돌아가면 집에서는 또 입주민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다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입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경비노동자한테 근로기준법에 보장해주고 있는 휴게 시간이 있는 걸 아느냐 질문을 해보면은 안다라는 응답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들도 그런 노동법이 적용이 되고 이러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은 좀 낮은 거죠. 사실은 저는 아파트 공간에 법 자체가 아직은 잘 안 지켜지고 있다. 감단 승인도 사실은 노동부가 감단 승인 내면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감단 승인을 내줘 왔다. 관리가 너무 부실했다라는 거고 경비법 위반도 사실 지금까지 이미 위반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막 현실은 그대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휴게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고 근로법상에서는 사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지 휴게 시간이거든요. 아까 최준호 지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6시간 휴게를 줘. 그럼 6시에 교대야. 그러면 밤 12시에 집에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자야 되는 이런 되게 비합리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법 자체가 그동안 좀 안 지켜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입주민들도 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거고 근데 법이 이렇게 안 지켜진 문제는 저는 담합의 결과라고 봅니다.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입대위와 관리하는 노동부 행정 쪽 이 3자의 저는 비겁한 담합 결과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노동자는 내가 이 나이에 이 일자리나마 어디야 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거고 사실 입대위나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진행했던 거고 관리도 제대로 하는 근로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이 교대제를 미리 좀 개선했던 이 단지들이 좀 있어요. 2018년도에 한 1년도 안 돼서 다 원상 회복이 됐어요. 원상 회복이 된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는 노동자들이 일단 매일 출퇴근하는 거 싫다. 이틀에 한 번 출근하면 됐는데 매일 출퇴근하는 거 싫다. 그러니까 이미 24시간 격일제에 노동자도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별로 안 좋죠, 사실은. 과로사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또 입자대표 회의도 어쨌든 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담합의 결과로 된 거고 그 교대제 개선이 다시 원상 회복된 거는 노동자의 이제 잘못된 인식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비업법 위반이나 감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게 압박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단지 다 안 하는데 왜 우리 단지만 개편을 하느냐에 대한 입주민들의 약간의 불만도 좀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든 싫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이 조금 질서 있게 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저는 좀 절충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담합 구조였다라면 이제는 이해관계가 서로 간에 입주민과 노동자 이해관계가 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게 단지 노동자의 권익 문제만이 아니라 빨리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도 원활하게 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이제 집값 걱정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재산 가치를 유지해주는 노동자 문제는 사실 잘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저는 균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여기 우리 주택관리사협회 부천지부에 우리 지부장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유관부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지침서라든지 지금 이런 데서 나오는 공유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각 단지로 보냅니다. 보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서로 공유를 안 하려고 관리 주체에서 입대를 넣어주질 않아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다 전화를 해보면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내용 증명이나 또는 등기로 보내요. 내용 증명이 아니라 등기로 보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냥 넣어버리니까 그냥 해서 집어넣어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토론이 각각 을을 떠나서 서로 갑이 존재해야만 을도 있고 을이 존재해야만 갑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된 유관부서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전달하려고 보내면 전부 사장돼 버려요. 그래서 지부장님들도 한 50여 개 단지가 이제 집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좀 모임이 있으면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이 좀 저희들도 모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임이 있으면 유관부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유인물이 나오면 필히 좀 전달해 공유를 해가지고 향후에 여러 가지 오늘 토론된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우리 열린 강장 우리 박명애 우리 위원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많이 알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일구 때문에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되는 대로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예, 오셔가지고 서로 토론도 해주고 또 대표 회의에 좀 주지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주지를 시켜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진짜 열띠게 토론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신 이 결과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 부천시, 적어도 부천시부터라도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좀 뭐 완화되고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이제 토론의 주제처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좀 현명하게 찾아보자 라는 이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이 역할에 각 주체들께서 정말 마다하지 마시고 뭐 다음 자리 약속 잡고 만남 잡고 또 이런 계기가 생기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